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 갑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합니다. 문석균 전 김대중재단 의정부 지회장과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가 맞붙는데요. 누가 본선행 티켓을 차지할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찌감치 총선 출사표를 던진 문석균 예비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선이 확정되자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밝힌 문 예비 후보.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과 김대중재단 의정부시 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문 예비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왔다가 가고 당선돼서 자격하라는 곳이 아닙니다. 의정부는 의정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선거입니다. 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문석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박지혜 예비 후보는 경선에 당당히 임해 의정부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출신으로 의정부를 명실상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박 예비 후보. 그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 예비 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들과 자랑스런 민주당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박지혜의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길, 새로운 혁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정부시갑 선거구 경선 투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4일 저녁 8시 10분쯤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한 곤충 사육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한 동과 곤충 10만 마리가 불에 타는 등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구 현안은 모두 4가지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와 공공병원 설립, GTX-C 의정부 덕정 구간 지하와 회천 옥정 지하철 신속 추진인데요. 특히 시의원들은 양주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940억 원 늘어난 1조 4,709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1조 3,100억 원, 특별회계는 1,609억 원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에는 도봉산과 옥정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 부담금 156억 원,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공사비 100억 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비 7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늘 11일부터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관인 면민회관에서 관인 1플러스 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관인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주민 이용 거점 시설로 조성할 방침인데요. 사업비는 54억 원이며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일반식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독거노인 집에 방문해 저염 저당 치료식 반찬을 전달하고 건강식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지원은 경기도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사업 선정으로 추진됐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당뇨 고위험군 어르신 40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심에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은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도는 R&D 과제 중단 기업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는데요. 우선 R&D 과제 중단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 애로 접수센터를 설치해 R&D 과제 중단 기업들의 구체적인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인데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 분석비 지원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총 25만 7,175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3.8% 늘어난 규모인데요.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가 2만 7,42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1.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와 7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청에서 유공 납세자에게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인천시가 노인과 아동, 장애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에서 64세까지 중장년에게 제공되던 일상 돌봄 서비스를 돌봄 사각지대였던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 청년 또한 기존 13에서 34세에서 9에서 39세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서비스 이용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해당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3년 연속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국비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 사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환경 모니터링과 교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선박 화재 진압 등 기존 인력과 장비로 관리가 어려운 도시관리 분야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올해 갯골과 공원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3차원 입체 지도로 구축해 안전과 환경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설 관리와 공원 방제 등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섬 지역을 대상으로 택배와 식료품, 생활 물류를 드론으로 배송해 물류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설명합니다. 서울시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6만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AI 영상 감지기를 통해 도시고속도로 보행자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강변북로 성산 반포 구간에 AI 영상 검지기를 설치해 보행자 28건, 자전거 1건, 이륜차 4건을 검지해 경찰에 인계하는 등 안전 조치했습니다. AI 영상 검지기는 보행자 출현과 정지 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빨리 인지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AI 영상 감지기를 50대 추가하는 등 앞으로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에 857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2만 9천여 명이며 면허증 반납 시 선불형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을 다 사용하면 본인 비용으로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허위 거래 신고와 민원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심건 등 총 1,703건인데요. 특히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는 불법 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누리집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 비리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선거 비리를 직접 제보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는 군구와 함께 합동 감찰반을 꾸려 감찰 인원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등 특별 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관여하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글에 지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 향응 수수와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기강 해이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여부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